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오승려입니다. 신세시스 오디오를 여러 곳 그리고 여러 스피커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로마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이 98DC 플러스 이 모노블록 앰프는 과연 드라이브는 어디까지 하고 드라이브가 제대로 되는 환경 내에서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신세시스 오디오를 저희가 소개할 때 이 회사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 위에 오는 게 일단은 드라이브예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트랜스 제조 기술, 그게 아낌없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볼 제품은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처음에 봤던 로마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98DC 플러스 모노블럭인데 이 제품은 그 제품의 SE 버전이에요. 스페셜 에디션. 출력관이 다릅니다. 98DC 플러스는 원래 KT88인데 이 SE 버전은 KT66을 써요. 이 제품은 어떤 드라이브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오늘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와인 오디오의 신세시스가 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인 오디오에 제일 많은 와인 오디오의 지표 같은 제품인 스칼라 유토피아와 어떤 소리가 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스칼라 유토피아와 매칭의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세시스 오디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친의 영향이 되게 커요. 현재 CEO인 루이지오 로렌조, 이분의 부친이 신세시스 오디오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이태리의 진공관 전문 회사입니다. 아버지가 왜 유명했냐? 비틀즈의 녹음과 공연 때 쓰였던 그 복스, 그 기타 앰프, 이 신세시스의 시작이었던 그 출력 트랜스의 소리로 그렇게 세계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의 와와 페달, 거기 들어간 인덕터도 이 루이지오 로렌조의 부친이 만든 이걸 써서 그런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60년대 브리티시 락에 어떤 불을 붙인 그 사운드에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된 그런 회사가 신세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거창하죠.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신세시스는 컴팩트하고 드라이브가 좋으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지금같이 비틀즈, 지미 핸드릭스가 이렇게 후광이 있는 이런 브랜드라면 이거를 좀 고급화 시켜서 꽤 비싼 가격으로 앰프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대째 내려오는 신세시스의 컨셉은 시작 때도 그랬고, 신세시스라는 앰프의 가격대는 중고도 아니고 딱 중가 정도의 제품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 신세시스가 굉장히 돋보인다는 거고요. 제품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론칭한 라인업이 FCO, 메트로폴리스, 액션, 그리고 이제 로마, 이렇게 4개 라인업인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 시리즈만 해도 제품 수가 약 1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너 앰프, CDP, 프리, 파워, 인티 꼭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라인업이 로마입니다. 특히 로마 98DC 이 모노블록은 처음에 리뷰할 때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카르마 같은 스피커에도 카리스마가 나타날 정도로 드라이브를 잘 해주고, 오디오 벡터 R6 아르테 같은 스피커에서 하모닉스가 아낌없이 연출되는 이런 사운드를 내줘도 되게 좋았죠. 여하튼 오늘 들어볼 98DC SE 스페셜 에디션은 전에 살펴본 일반 버전인 KT88을 출력관으로 하는 제품하고 나머지 구성은 똑같아요. 울트라 리니어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한 것도 똑같고 출력관만 KT66을 써요. 출력이 딱 KT88의 절반이에요. KT88에서 안 보였던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 될 거예요. KT88 같은 그런 파워풀한 드라이브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출력 수치는 반이지만 그 스피커 드라이브가 뭔가 좀 약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소리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앰프라는 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앰프는 117DC 제작이고요. 파워 코드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그 리모컨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프리앰프와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죠. 어떻게 보면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풀사이즈 광대역을 재생하는 지표 제품 같은 이런 스피커에서는 98DC 플러스 SE 버전 로마 시리를 대표하는 이 모노블록은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볼게요.
대략 감이 오시죠? 지난번 98DC KT88 버전을 들으셨던 분도, 그리고 오늘 처음 신세시스를 들어보시는 분도 스칼라 유토피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딱 예상했던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웃음이 좀 나왔어요. 제가 음악 듣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세시스 오디오가 예전에 다른 증권가 브랜드하고 좀 달랐던 그런 사운드 스타일이 뭐냐면, 듣는 쾌감이 큰 나긋하고 뭔가 좀 이렇게 풀어져서 들려주는 그런 고전적인 증권관 소리가 아니고, 이건 거의 솔리드 가까운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응집력을 보여주는, 그게 신세시스 오디오를 처음에 들었을 때 살짝 놀라게 되는 그런 특성이었어요. 그로부터 저희가 신세시스를 처음 본 때부터도 약 20년, 30년이 됐는데 그 스타일이 그대로 진화를 했어요. 뭐 당연하게도. 그래서 KT88이라도 뭔가 두툼하고 살집이 있는 이런 소리를 내준다기보다 상당히 응축되어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단정하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브를 반듯하게 합니다. 신세시스의 트랜스 노하우와 그런 회로 제작 기술, 본인들이 선별한 선별관들, 일렉트로 하모닉스나 이 JJ 이런 관들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구성한 이 앰프 98DC 플러스의 소리는 솔리드의 드라이브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에 없는 증원간의 그 하모닉스가 나온다는 거, 이게 좀 특별하죠. 여하튼 KT88 버전만큼 스케일이 크고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집요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이 스피커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이 크기는 KT88만큼 크진 않은데, KT88이 구사하지 못했던 조금 더 입체감, 전후관과 상하에 펼쳐지는 입체감들, 이거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질감이 되게 이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편성이든 아니면 단일 악기든 사람 목소리든, 그러니까 원래 녹음에 들어있던 그런 좀 미세한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들리는 상황, 또 KT66 고유의 관의 특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신세시스의 이 모노블록 컨피그레이션에 그대로 얹혀지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특히 저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대단히 이쁜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거 잘 맞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2악장을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나믹스는 조금 약화된 느낌이 있어요. 똥떠렁 똥떠렁 똥떠덩. 근데 그 다이나믹스의 구간 비율,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이 비율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거는 음원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는데 더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확장이 크게 되면서 비율이 살짝 흐트러질 수 있는 거를 원본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들려준다는 얘기죠. 확장의 폭을 조금 줄여서 원본의 비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는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 9번 2악장을 한 2번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폭감도 좀 더 살아나면서 악기에 있는 음색들이 훨씬 잘 보입니다. 이전 KT88 버전보다도 잘 보이고 다른 앰프들보다 잘 보여요. 특히 질감 있잖아요. 현악기 합주가 쭉 굴러갈 때 그때 이게 쭉 그냥 일자로 0하고 1 사이로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 아니고, 숫자가 쭈르륵 늘어났다가 살짝 반이 줄었다가 3분의 1이 늘어났다가 이런 어떤 구간의 변화들, 이런 게 좀 더 잘 보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관현악단, 이 르콘스레드 나시용 관현악단의 어떤 구성과 악기들 각자 위치,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들이 좀 더 잘 보여서 음악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음악 속으로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소리 들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면서 베토벤 교향곡과 슈베르트 교향곡을 대표곡들을 몇 개를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이런 질감과 어떤 호소력 짙은 사운드도 그렇지만 다이나믹스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없었어요. 역시 모노블록이 이럴 때 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곡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98DC 플러스 SE 모노블록이 들려주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깔끔하고 청명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게 솔리드 스테이트로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조금 좋은 앰프를 쓰면 배경이 깨끗해지고 이미징이 아주 샤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뜨는데 조금 심심해요, 소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결이 가늘어지고 정밀 묘사가 좋아지면 뭔가 좀 사무적이고 이 좀 감성이 모자라는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원래 음원에는 그렇게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클래스 앰프도 어느 선까지를, 블렌딩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그럴 때 진공관이 드라이브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순간의 장점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리린나와 레리 칼튼의 합주죠. 진짜 비온 뒤처럼 깔끔한 애프터 더 레인이라는 이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처음부터 짧은 순간에 끝나고 아주 간결하게 딱 끊어지는 그 말쑥한 그런 순간에도 전율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진공관 앰프의 장점입니다. 하모닉스가 뒤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과도하게 강조하면 음의 풍성함이 좀 커지고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에서 약간 왜곡이 강조되는 그런 소리가 되는데, 신세시스처럼 정확한 소리를 내주면서 진공관 특성을 살려주면 그건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되죠.
비가 갠 뒤에 까만색 아스팔트 뒤로 보이는 녹색 나무,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과 흰색 구름, 그 사이에 무슨 먼지나 이런 노이즈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런 사운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곡들의 그 결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그 우툴투툴한 느낌까지 다 보이는 듯한. 그리고 이 곡에도 이제 그런 베이스 신호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로 들려줘서 베이스의 이 말쑥한 느낌도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관 앰프 고유의 특성이 물리적인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가장 돋보이는 게 역시 보컬이죠. 녹음한 사람은 대단히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녹음이 돼 있고 그 미세한 어떤 변화와 음색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음원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걸 다 들려주면 현장에서는 여러 환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아주 정숙한 배경 속에서 실제 무대에 있는 가수가 나를 위해서 혼자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보컬을 듣는 가장 큰 재미잖아요. 근데 안나 네트레코가 부르는 이 드보르작의 루살카, 달의 노래. 이 노래 성악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 노래 부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변화가 많기도 하지만 성량이나 이 호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안나 네트레코가 이 곡을 참 멋지게 불렀죠.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아, 이게 왜 달의 노래인지 달밤의 느낌이 나타난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하죠. 아까 애프터 더 레인은 비가 갠 밝은 날에 고요한 어떤 아스팔트 위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면은 이건 까만 밤에 구름이 이렇게 달을 싹 지나가는 반쯤 보였다 완전히 덮었다 하는 그런 변화들이 보일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 곡이 음원인들이 제대로 재생이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미세하게 줄었다가 얼만큼 힘이 실려서 그리고 어떤 음색을 내면서 소리를 들려주는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립니다. 이 곡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싶을 정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 곡을 어떤 해상도나 어떤 이미징을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신세시스 들어본 이 곡은 그런 앰프들과 스피커들의 조합이 들려주는 훌륭한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성과 미세한 부분들 그리고 갑자기 큰 음량으로 폭발하는 쭉 큰 음량으로 쏟아내는 이런 순간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곡에 자꾸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재생을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곡 외에도 질감 있는 곡들 첼로 소나타라든가 기타가 들어간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진공관 앰프의 장점이 뭔지 진공관 앰프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신세시스 오디오 98DC 특히 SE 버전이 잘 보여줍니다. 진공관 앰프들의 새 스타일이 한동안 잘 안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신세시스가 그런 것들을 아주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꽤 큰 스피커들도 드라이브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솔리드 스테이트에는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게 바로 98DC SE 이 모노블록 앰프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해서 지표 같은 대역과 구성해서 지표 같은 제품인 스칼라 유토피아, 보컬의 스칼라 유토피아를 신세시스 오디오의 로마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98DC 플러스 SE 버전 KT66을 출력관으로 한 그 모노블록과 117DC 프리앰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얼마 동안 세팅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와인 오디오에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세시스 오디오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소리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의 하이엔드 앰프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줄 거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제가 중고도 아니고 그냥 미들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모노블록과 프리앰프 요 합친 가격이 1000만 원을 살짝 넘는다고 해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적극 추천하는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